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 재생의료 전문의사 이미진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신체 적정신적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또는 나는 남자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남녀 모두에게 갱년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증상과 대처법도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갱년기의 정의부터 대표적인 증상,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치료와 자연요법까지 시니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챕터 1. 갱년기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예전 같으면 금방 했던 일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지고 괜히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곤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갱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란 우리 몸의 생식 기능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을 겪으면서 갱년기에 들어서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땀이 많이 나는 등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남자한테 무슨 갱년기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남성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50대와 60대에 본격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죠. 다만 여성처럼 뚜렷하게 오지 않고 조금씩 은근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에 친구 만나 운동을 할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이미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의욕이 줄거나 좋아하던 취미 활동이 시들해지고 부부 관계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이 역시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갱년기는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남성분들도 나는 갱년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살피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1. 갱년기의 여성의 대표적인 증상. 여성의 갱년기는 대체로 폐경과 함께 찾아옵니다. 평균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이 시작되며 이때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뼈, 혈관, 뇌, 피부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체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안면홍조, 즉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며 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갑자기 열기가 확 끼치는 듯한 느낌이 수시로 나타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밤에 자는 동안 땀이 많이 나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지죠.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깊게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을 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더해 관절통과 근육통을 호소하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손목이나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갑자기 찾아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갱년기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따라서 주변 가족의 이해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질, 건조, 성교통 등 여성 생식기 관련 변화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쉽게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성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 기능이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증상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이런가?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챕터 3. 갱년기의 남성의 대표적인 증상.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갱년기를 겪습니다. 흔히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남성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에 남성 갱년기라 불리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 원인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며 50대 전후가 되면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첫째로 만성 피로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한 느낌이 이어지며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문제없이 소화하던 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둘째는 체력과 외형의 변화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뱃살이 쉽게 붙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초 체력 때문에 운동을 해도 회복 속도가 더디고 젊을 때와 같은 몸매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줄고 신체 이미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는 성욕 감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예전 같지 않게 되며 부부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기능의 저하 문제를 넘어 자신감과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흔히 중년의 위기와 맞물리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적 가정적 역할 변화, 은퇴 준비, 자녀 독립 등의 요인이 겹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차분하고 온화하던 사람이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현상이 잦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와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낮 동안의 활력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근육량과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성들이 흔히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와도 괜찮다. 남자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증상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갱년기는 숨긴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해야 더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남성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챕터 4. 갱년기 극복을 위한 기본 생활습관. 갱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다잡아야 할 것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찾곤 하지만 몸과 마음의 바탕이 되는 생활습관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원활히 분비되며 이는 세포 재생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밤중에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야 다음날 피로가 덜하고 우울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한결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량이 유지되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맞추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갱년기 특유의 열감이나 불면 증상도 완화해 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갱년기 증상 중 상당수가 사실 마음의 불안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려면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친구와의 대화, 취미활동, 봉사활동처럼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이고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커피나 술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올려주는 듯 하지만 결국 신경계를 자극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물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피부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하므로 하루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5. 식습관을 통한 갱년기 극복.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가 겪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은 음식 선택에 따라 완화되거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고 또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할까요? 먼저 콩류 음식은 갱년기 여성에게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두부, 콩, 청국장, 두유 등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면 안면홍조나 불면증 같은 증상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두 끼의 콩 제품을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선과 견과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기억력 저하나 기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 통증과 같은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먹고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식이섬유는 갱년기로 인한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 필요하다며 보충제를 통해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과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짠 음식은 체내 염증을 키우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외식보다는 집밥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대신 조금씩 자주 먹으면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혈당 변동도 줄어 몸의 균형이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갱년기 극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정신적 사회적 접근. 갱년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호르몬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신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전과 달라진 몸과 마음을 마주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자녀의 독립, 노부모 부양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 고립감과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신체 관리 못지않게 정신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먼저 취미생활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고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됩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나 가족과의 따뜻한 교감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같은 나이대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봉사활동 역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에너지를 얻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심하다면 혼자 참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나누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우면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몸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작은 교류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갱년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챕터 7. 자연요법과 대체요법.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약물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자연요법과 대체요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몸에 부담이 적고 꾸준히 실천하면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제라늄 같은 에센셜 오일은 불안감 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전에 디퓨저로 향을 즐기거나 따뜻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목욕을 하면 하루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방치료도 갱년기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거나 뜸, 침치료를 병행하면 근육통이나 혈액순환 개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스트레스 완화뿐 아니라 심박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짧게는 하루 5분만 집중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 보충제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호오시, 마카, 간마리 놀랜산 등은 안면홍조나 기분 변화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요법과 대체요법은 꾸준히 실천할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일상에 적용하면 갱년기를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챕터 8. 의학적 치료 호르몬 대체요법 HRT.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심할 때 호르몬 대체요법 HRT,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러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RT는 부족해진 여성의 에스트로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는 치료로 신체 적정신적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HRT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먼저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 갱년기 흔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되면 하루 종일 느끼던 피로감과 예민함도 줄어들고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안정됩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보충은 장기적으로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HRT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불면과 피로, 우울감, 성욕 감소 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생기고 사회적 가정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를 보다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HRT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안전한 치료는 아닙니다. 유방암, 혈전증, 심혈관 질환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RT는 정기적인 검진과 맞춤형 용량 조절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혈압, 혈액 검사 결과, 증상 변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HRT는 갱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9. 갱년기 극복을 위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나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틴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변화와 정신적 변화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소화에도 좋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낮 시간에는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걷기를 추천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가벼운 걷기 운동은 근육과 관절,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정신적 안정과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은 갱년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한 줄이라도 써보는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실천 팁들을 살펴봤습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몸아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식습관, 생활습관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